하계올림픽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긴장을 한 나머지 AD 카드를 집에다 두고 갔습니다. 군인이 총을 안 들고 전쟁터에 간다는 이런 느낌인. 한국 기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에어컨은 있다. 하지만 틀어서 나왔을 때 에어컨이다. 가져갔던 음식물 중에서 김치가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직접 먹어보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쉽지 뭐냐라고 않았을 막 텐데.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건물이 써 맞아요. 있잖아요. 네. 1904년, 1906년 이런 건물 되게 많고. 저는 1870년대 이모군난이 1890년을 그렇죠. 그 전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자, 파리 타임 첫 번째 주제는요. 파리 올림픽 초반 예상외 선전들이라는 주제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파리에 도착했던 시점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 네. 파리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게 김재한 기자. 저였죠. 언제 도착하셨죠? 제가 7월 20일 날 도착을 했었죠. 그러니까 7월 26일에 개막이었으니까 뭐 네. 거의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요. 미리 가서 네. 좀 파리에 이제 적응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파리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어가지고요. 왜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여행, 그러니까 혼자서 배낭여행을 이제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거기서 제가 그 에펠탑 근처에 가면 왜 그 열쇠고리 파는 채워주죠. 그, 보통 채워주는 채워주죠. 그 아프리칸들이 있는데 제가 잘못 걸려서 제가 한 100유로 정도를 100유로요. 강매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환율을 알려드리면 대략 1,500원이니까 네. 15만 원을 주고 그 당시에는 한 1,600원 정도. 네. 그래서 16만 원을 뜯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가보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봤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파리올림픽 출장이 이제 결정이 됐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쎄한데 약간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거든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얼굴을 봤을 때는 좀 약간 설레는 표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오랜만에 이제 올림픽 출장을 가니까 뭐 그런 것도 이번이 몇 있었지만 번째였죠? 김재한 씨는? 제가 이제 하계 올림픽으로는 두 번째였고 두 동아계를 번째. 이제 통틀어서 네 번째 올림픽이었죠. 그랬는데 하여튼 가서 이제 딱 이제 내리고 나서 밤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리고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MPC 그러니까 이제 메인 프레스 센터 이제 거기 이제 가려고 중간에 딱 개선문을 갔는데 와 개선문 앞에 그 프랑스 그 대형 국기가 이렇게 딱 그 맞죠. 펼쳐지는 네. 그 퍼포먼스를 제가 딱 봤었어요. 출근길에 그거를 보면서 뭔가 그래도 이번에 좀 기운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했는데 물론 뭐 좀 아쉬운 일들도 있었고 좀 피곤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번 그 출장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보람된 출장이었다. 뭐 저는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그러면 해봤습니다. 23박 25일 이렇게 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23박 25일 갔다 왔죠. 그러니까 저희가 타고 올 때 이 비행기에서 하루를 자니까 네, 그랬죠. 김효경 기자는 가장 늦게 왔어요. 제가 22일 날 갔거든요. 네. 김효경 기자는 좀 네, 늦게 왔고 저는- 늦게 또 네. 귀국하셨고. 저는 이제 개막 이틀 전에 도착을 했고 이제 폐막 이틀 후에 출발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좀 경력에 비해서 올림픽에 갈 기회가 없어서 하계 올림픽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한 나머지 AD 카드를 집에다 두고 갔습니다. 진짜요? 이게 꼭 이런 분들이 한 명 있어. 있어요. 맞아요. 항상 있어. 네. 이 AD 카드가 뭐냐면 사실 이제 올림픽 관련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선수 그다음에 코치, 관계자, 뭐 기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조직위 직원, 자원봉사자까지 이제 자기의 신분이 어떻고 어디까지 출입할 수 있냐가 표시된 이제 카드인데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한 순간 AD 카드를 집에 책상에 두고 아니 왔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요. 이 군인이 총을 안 들고 전쟁터에 간다는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게 대회마다 좀 다른데 AD 카드를 또 조금 잘 발급 안 해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테러 위협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보안상의 위협 때문에 네. 안 주려고 그러는데 또 바로 받더라고요. 네, 다행히 이제 다음 날 이제 저희 메인 프레스 센터에 갔더니 발급을 해줘서 다행이다. 이거 경기장도 못 보고 하마터면은 회사에서 크게 견책을 당할 뻔했는데 네. 위기를 넘겼습니다. 실마에서 쓸 뻔하다가 정세영 기자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파리에 대한 네. 이 기억은 저는 괜찮았어요. 저도 배낭여행을 아. 갔는데 한 20년 전에 다녀온 기억이라 파리 도착했을 때 일단 전 날씨를 좀 걱정을 했죠. 네. 많이 덥다. 아, 네. 뭐 그런 기사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가서 뭐 가장 더울 때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날씨 왜 이래? 네. 선선하잖아. 그렇죠. 이거 뭐지? 그날 저는 호텔 도착해서 바로 그 바지를 네. 이제 반바지를 입고 왔었는데 긴팔 입어도 되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호텔 카운터에 그 벨브에 아저씨라고 하나요? 거기에 물어봤어요. 네. 날씨 원래 이러냐? 네. 저녁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역시 이게 저희가 항상 기사로만 쓰다가 예, 현장에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네. 저는 올림픽이 정말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 이런 그 지금 아이디 카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제한적이고 이런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출입하고 제일 먼저 기자들이 도착하면 이제 아까 NPC 얘기를 했는데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버스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허술해요. 좀뭐 많이 깜짝 웃었어요. 놀랐어. 네. 이거는 뭐 보통 그렇게 가면 뭐 네. 물도 깐깐하게 어떤 데에는 네, 맞아요. 저는 올림픽 취재 경험이 좀 많아서 네. 런던도 다녀왔고 베이징 올림픽도 다녀왔고 좀 많아서 어떤 데는 물도 못 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네, 뭐 마셔보라고 하죠. 네. 네, 들어갈 때. 거기는 햄버거를 갖고 들어가도 되고 탄산도 밖에서 사와도 네. 되고 여기 자유야. 여기 자유의 나라 좀 저도 다르구나. 그 그랬습니다. NPC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 가져갔던 음식물 중에서 김치가 있었어요. 그 김치를 그러니까 러시아 그 보안 요원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를 뚜껑을 열어보고 막 냄새도 맡고 직접 먹어보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게 냄새 쉽지 뭐냐라고 않았을 막 텐데. 네, 네. 먹어보라 그러고 막 되게 좀 깐깐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같은 경우에도 막 지하철에 이제 역에 이제 들어갈 때도 막 물을 마셔보라 그러고 그게 이제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안 되면은 아예 못 갖고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개회식장에도 그랬고 뭐 다른 경기장 갈 때도 그냥 쓱 이렇게 보기만 하고 뭐 별거 없네 하면은 그냥 들여보내고 하면서 오히려 뭐 되게 뭐 테러에 대해서 뭐 위협적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했다. 그래놓고서는 정작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호술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날씨 얘기를 했지만 네. 날씨는 다들 어땠어요? 네, 저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해서 저도 이제 소형 선풍기도 준비하고 좀 네. 쿨링 소재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햇살은 굉장히 강한데 이제 건조한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덥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기자가 갔는데 선발대로 간 기자가 이제 도착한 날이 하필 그때가 제일 더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라고 했는데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 덥지 않아서 그 친구가 갑자기 거짓말쟁이가 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기후가 생각보다 괜찮았고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좀 폭염이 그러니까요. 심했었잖아요. 네, 올림픽 대회 네, 기간에. 맞아요. 그래서 좀 더위는 크지 않았고 또 사실 또 다른 이제 걱정이 배드버그가 굉장히 맞아요. 심하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부자리나 뭐 다른 매트 같은 걸 가져가야 되는 고민하다가 가져가진 않은데 저희는 에어비앤비 시설을 썼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고 다른 기자들도 뭐 배드버그로 고생한 기자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파리올림픽 이 네. 티셔츠를 제가 입고 왔는데 네. 사실 이 티셔츠가 좀 사연이 있는 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티셔츠를 아마 제 기억에는 한 이제 도착하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그러니까 비교적 일찍 샀어요. 빨리 갔구나. 네, 빨리 사서 이거를 입고 이제 잤어요. 잤는데 제가 이제 날씨가 이제 초반에는 좀 되게 덥다 보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고 그냥 네. 자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괜찮겠네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입고 잤다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회식 날 당일날에 이제 제가 있던 그 이제 숙소에 있던 그 지역의 날씨가 12도, 맞아요. 13도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기도 해서 맞아. 그래서 한동안 되게 서늘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문 열고 이렇게 잤다가 굉장히 좀 낭패를 봤던. 그래서 제가 긴팔을 한 벌도 가져가질 않았었거든요. 바람막이만 좀 가져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옷을 입고 잤다가 제가 한 2주 정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는 아마 김효경 기자한테 제가
좀 감기를 좀 네. 옮지 않았나라는 초반에 약간 좀 네네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네. 목소리가 정말 나오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네.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둘이 뭐 했길래 그렇게 감기를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제 정세영 기자도 같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조금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직접 사과를 거리에서 대화를 이렇게 우리 네. 보통 떨어져서 어느 정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전 직장 동료다 보니까 그러네. 옆에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 우리가 이제 한국 기자들이 가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에어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일단 그 숙소 정보를 보고 네. 에어컨이 있다 없다를 알고 갔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갈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에어컨은 있다. 하지만 틀어서 나왔을 때 에어컨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에어컨을 틀었어요. 네.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되게 불편했겠는데요? 좀 에어비앤비에 묵으신 네. 냉장고는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는 이게 있었죠.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전 냉수를 꼭 마시는 타입인데 네. 와 이거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희는 에어컨은 없었는데 사실 창문을 여니까 그렇죠. 그렇게 덥진 않아서 음.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사실 그 프랑스가 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년 넘게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보통 벽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지 써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우습습니다. 뭐 1904년, 1906년 이런 건물 되게 많고 저는 1870년대 1800년대에 지어진 건물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건물 이모군날이 1890년을 그렇죠. 그 전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실외기를 설치하기 힘든 건물들도 있어서 아예 에어컨이 없는 건물들도 많고 에어컨이 있어도 아까 정세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동을 하지 않는 곳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에어컨 얘기하고 냉장고 얘기가 나왔은 말인데 그 이제 물어봤어요. 네. 너네는 왜 에어컨도 잘 안 틀고 식당에도 에어컨 안 틀어요? 심지어 버스에도 안 틀었고 지하철도 맞아요. 안 틀어요. 네. 그 파리 지하철 9호선 빼고는 에어컨을 없는 맞아요. 잘 안 트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 냉장고를 대부분 사용을 잘 안 하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재원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파리 이 공공 그 요금을 잘 몰라서 다들 양문형 냉장고를 사갖고 간답니다. 주문을 미리 해서. 사서. 그런데 이제 한 달 뒤면 이게 아니구나 해서 거기도 이제 우리 그 뭐 소셜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근 같은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양문형 냉장고 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 중고 매물로 내놓는군요. 네.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공공 그 요금에 대한 물가가 상당히 비싸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또 우리가 한번 얘기해야 되는 게 교통편도 네.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는데 네. 네. 저는 일단은 저희 이제 전체 취재진들한테 이제 지급됐던 맞아요. 게 그 나비고 패스 있었죠. 나비고 패스. 네, 교통카드 그게 있으면은 그 지갑을 파리에- 두고 왔네. 아직 갖고 있는데. 네. 파리의 그 이제 시내 모든 그 교통을 이제 그 이제 쓸 수 있는. 네. 네.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좋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또 뭐 골프장이라든가 좀 이제 멀리 그 가는 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은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는 다 그 서로 이제 경기장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바로 셔틀버스가 직통으로 있잖아요. 연결을 하죠. 네, 그 TM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뭐 친환경을 많이 또 강조하고 뭐 또 저예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가는 그런 좀 셔틀버스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골프장을 갈 때도 뭐 바로 이제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시간이 좁혀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 이제 뭐 후배나 뭐 선배 기자들하고 맞아요. 같이 이제 움직이거나 택시 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약간 뭐 교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택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티맵 뭐 카카오 콜 택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도 물론 이제 우버가 있기는 했죠. 했죠. 예, 그리고 또 그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한 그 택시 예약 서비스가 있기는 했는데 정말 지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잡았다고 해도
기본 뭐 15분 기다려야 되고 맞아요. 뭐 한 30분 기다려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막 주소를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 픽업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IT 강국이다. 네, 그거를 좀 새삼 또 느꼈던 예, 그런 사실 시간이기도 평창 했습니다. 올림픽 때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불편함들인데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긴 했어요. 맞아요. 이번 대회. 저는 TM을 탔을 때 이 에어컨을 안 틀었잖아요. 네. 근데 에어컨을 안 틀는데 문을 막아놨어. 아 그렇죠. 와, 저 20분을 그 MPC에서 거리가 여러분들 그 한 20분, 25분 정도 가는 거리면 서울로 치면 종로에서 저기 신림동 정도 가는 거리 그렇죠. 버스로 그 정도. 그거 타고 가는데 이걸 안 트는 거예요 에어컨을. 그러니까 그날은 또 더웠고. 그게 튼 버스가 있고 안 튼 버스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버스는 그게 또 마지막에는 틀어졌고. 틀었대요 또.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폐회식 때는 안 튼 버스를 이제 타가지고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른 복불 것 보기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 제가 핸드볼 가면서 최승돈 아나운서를 같이 갔어요. 아, 네. 그 최승돈 아나운서가 이제 KBS 그 이번에는 펜싱 중계를 하죠. 네. 핸드볼을 못했고 그때 좀 비번이라서 그러니까 중계가 없어서 하는데 잘 참으시더라고. 저는 막 계속 그 앞에 그 남미에서 오신 기자들 같은데 거기는 막 땀 흘리고 저도 땀 흘리고 막 이럴 때아 부채질하면서 허허 하시는 모습에 역시 언론을 속이지 못하구나. 네. 이게 그런 문제는 얘기였어요. 뭐 저희 같은 이제 미디어는 그래도 어떻게 참고 버티겠는데 선수들이 탄 버스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네. 이제 우리 수영 선수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이 버스에서 창문도 안 열리는데 에어컨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국 숙소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뭐 그 얘기도 했죠. 누가 쓰러졌다. 네, 네. 쓰러졌다고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저도 이제 만난 다른 종목 선수가 이제 같이 이동을 하면서 제가 우버를 같이 탔거든요. 아, 에어컨이 나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파리에도 에어컨이 나오는 차가 있네요. 그렇죠. 선수들은 일단 에어컨이 없고 네. 이동식 에어컨을 뭐 그렇죠. 비치하고 쓰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근데 그래도 뭐 견딜만 했어요. 에어컨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아주 뭐 살인적인 무더위다 막 이렇게 뭐 예측들은 했는데 그런 날은 좀 생각보다 파리가 그렇게 막 많이 심하지는 없었어요. 않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습도가 없다는 점. 네. 그러니까 볕은 강한데 그늘 가면 시원하다는 점. 네. 그리고 밤에는 선선하다는 점. 그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